현재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3시 23분이고요. 7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구간의 지수는 큰 폭의 변동성은 없고 또 종목별로의 움직임은 약간은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장은 특이한 것이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선 아래로 내려와서 이제 환율과 관련된 부담도 좀 덜어냈고요. 여기에다가 그동안에는 성장주가 가면 가치주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은 소외되고 혹은 반대의 현상이 펼쳐졌는데 오늘은 성장주라든지 가치주 이런 기준으로 종목 분류가 힘듭니다. 한번 보시죠. 일단 그룹주로 묶기 전에요. 지수부터 좀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전거래일 대비로 오릅니다. 0.35% 정도 플러스권 집계되면서 2,570선 기록합니다.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는 약 9포인트 정도 오르는 모습으로 6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종가 형성할 경우에 주간 기준으로는 벌써 상당히 좀 강한 모습으로 3.26% 정도 주간 기준 플러스권 나옵니다. 3주 연속된 양봉 흐름 완성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의 양봉은 상당히 깁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탄력 좋죠. 그제 하루 약간은 좀 휘청이나 싶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또 여러 가지 변동성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 기준 플러스권으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현재는 0.94% 오르면서 902.70포인트 선 종가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거래일 대비 8포인트 정도 오른 수치 보여주면서 5주 연속된 양봉 그리고 주 초반 대비로도 오름세가 뚜렷하게 한 20포인트 주초 대비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900선 위에서 거래 마치며 11개월 만에 거의 1년여 만입니다. 1년여 만에 900선 고지를 재차 밟는 모습으로 오늘 기분 좋게 거래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재료도 많고요. 그룹주별로 좀 묶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포스코 그룹은 장중에 많이 들으셨을 테고요. 지금 특이 동향으로는 카카오 그룹 쪽 그리고 사이즈 작은 쪽으로는 진양 그룹 쪽 이렇게 보겠습니다. 재료가 뚜렷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시세와 수급은 뚜렷합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10% 정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볼게요. 아마 오래 안 보셨어가지고 관심 종목에서 제외한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카카오뱅크도 현재 6%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주사 카카오도 보겠습니다. 현재 카카오도 1.5% 정도 오름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카카오 그룹 쪽으로 오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카카오 그룹주들 쪽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장중엔 뚜렷하게 나온 호재가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오후장에 반영이 되고 장 마치고 나서 뉴스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요. 과연 카카오 그룹 뭔가 좀 호재가 대비돼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재료일 것인가 장 마치고 나서도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입니다. 다음은 진양그룹 쪽 보겠습니다. 자주 얘기가 나오진 않은데 오늘 진양그룹 쪽으로도 급등이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진양폴리가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양산업 보겠습니다. 진양산업도 10% 정도의 상승권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진양화학도 10% 정도의 상승권. 미진한 거래인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거래도 실립니다. 거래가 거의 1년여 만에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동반하면서 현재 진양그룹 쪽으로도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 여권에서의 새로운 이 주도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설왕설래가 있죠. 현재 지도부가 홍준표 상임고문을 해촉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서 대안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이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 올라가는 그런 뉴스들이 종종 보이는데요. 일단은 진양그룹 쪽의 자체적인 이슈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가상 시나리오에 따른 수급적인 움직임인지 이 부분도 역시나 장 마치고 조금 더 뚜렷하게 뉴스가 나오겠죠. 그 밖의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약바이오가 워낙에 좀 뚜렷한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요. AICR 관련된 종목군들은 희비가 엇갈렸고 오히려 개별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박셀바이오 여러 번 장중에도 언급이 됐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NK 치료제 간암과 관련해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 승인 나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약간은 좀 좋지 못한 소식인데 엠폭스 확산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6번째 확진 환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번째까지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엠폭스.
10번째 확진 환자 나왔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한 번 더 주가는 레벨업이 됐고요. 오후장에 고점을 높이면서 대표적으로 미코바이오메드가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그리고 진매트릭스도 21%대의 급등. 10번째 확진 환자 그 내용이 2시 후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들 종목군들은 후반에 빠르게 고점을 높이면서 거래 마칠 채비한다라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포스코 그룹을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되죠. 포스코 그룹 내에 ICT가 사명을 또 바꾸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향후에 청사진을 발표를 하면서 오늘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오늘장의 거래 대금을 빨아들였습니다. 지금 포스코 엠텍이 23%대까지 급등이네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20% 정도, 포스코 스틸리온 14%, 포스코 퓨처엠 12%. 이 가운데서 엠텍과 퓨처엠이 52주 신고가입니다. 포스코 홀딩스도 6% 정도의 상승세를 띠고 있고 오늘 사명 바꾼 포스코 DX가 3% 정도 오름세. 이 종목도 52주 신고가네요. 이렇게 강세 흐름 띠고 있습니다. 철강금속 업종지수 좋습니다. 포스코 홀딩스 때문에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중소형 철강주들도 오늘장 탄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막판에 호가를 좀 여러 가지 체크를 해보는데요. 뉴스가 뚜렷하게 안 나온 경우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2시 후반 구간대에 하이스틸 같은 경우는 고점 높이면서 현재는 1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거래 마칠 예정이고요. 금강, 철강도 패턴이 비슷합니다. 한 2시 구간부터 고점을 높이면서 금강, 철강도 9% 정도, 문배, 철강, 대체로 포스코에서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국내 증시는 이렇게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소외된 분들 없이 모두 다 이 시간에 좀 흐뭇하게 웃고 계셨으면 싶은데 또 여러분들의 종목이 약간은 소외된다면은 저희 오늘 금요일 날 여러 가지 진단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활용해 보시고요. 국내 증시 보기에 앞서서 먼저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올랐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니케이 225 지수는 1.2% 상승하며 28,493.47엔대 거래 마무리됐습니다. 초반에도 미국 증시가 올라가지고요. 상승권 출발했고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는 패턴, 우상향 분위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도 좋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중일 나란히 상승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 중국에서는 오늘 18일에 1분기 GDP 나옵니다. 이 경제성장률 나오는데요. 이 부분 발표를 앞두고서 지금 우려보다는 기대가 조금 더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0.55% 상승하며 3,336.3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는 잠깐 하락 전환하기도 했는데요. 금세 기운을 되찾고 계속해서 상승권, 강보합권 내에서 머무는 시간이 오늘 상당히 깁니다. 그리고 심천 쪽도 비슷하네요. 심천 쪽도 0.46%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율도 보겠습니다. 어제 환율 우리 정부와 국민연금의 통화 수합 소식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방향이 뚜렷하게 바뀌었죠. 그리고 오늘은 1,300원을 대체로 하회한 모습으로 장중에 움직임 나타났는데요. 종가상으로도 그랬습니다. 11원 50전 하락입니다. 그래서 1,298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밴드 폭이 1,295원에서 1,303원 선 밴드 기록했습니다. 밴드 거의 중반에서 거래 마쳤네요. 이렇게 해서 환율 동향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우리 시장의 상승 에너지는 한 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는데요. 자, 그러면 금요일장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엿새째 상승 랠리 계속 이어집니다. 보시면 전장 대비 0.38% 올렸죠. 포인트로 10포인트 가까이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종가는 2,571.49포인트 나왔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80선으로 출발해서 잠시 조금 밀리기도 했었던 게 장 초반입니다. 11시 구간에 2,560 저점을 기록하게 됐고요. 그 뒤로 재차 다시 끌어올리면서 1시 구간에 2,580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상승 탄력 약간 줄기도 했죠. 결국 2,570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외국인도 기관도 모두 사들였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강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기관 쪽에서 2,400억 원 이상 매수 우위, 외국인이 또 2,000억 원 가까이 매수가 더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마저 홀로 팔았죠. 개인은 4,000억 원 이상 매도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 업종이 확실히 좀 많았습니다. 일단 상승 업종에서 단연 눈에 띄는 흐름은 역시 2차 전지라고 봐야겠죠. 특히 오늘 포스코 그룹이 대단한 강세를 보여주면서 관련된 업종 지수 상승을 이끌어줬습니다. 먼저 포스코 퓨처엠이 들어있는 비금속 광물, 장중에는 10%가 넘게 아주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굉장한 상승 탄력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종가상으로도 9.65% 업종 지수 급등을 이끌어줬고요. 자, 그리고 이 철강 및 금속 쪽에도 4.72% 거의 5% 가까이 눈에 띄게 오르는 모습 확인됐습니다. 자, 그 뒤로 건설업종이 1.8% 올랐고요. 유통 1.6%, 의료 정밀이 1.5%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등락률 하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등락률 하위 순으로 보시면 가장 크게 떨어졌던 업종 전기전자입니다. 0.97% 하락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요즘에 강했던 운수 장비 오늘은 0.5% 밀렸습니다. 이 밖에 의약과 음식료품, 섬유의복 쪽이 다소 약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반도체부터 확인을 좀 해보시죠. 삼성전자가 TV 라인업 속에 행사 소식도 있고 반도체 지수 미국 쪽에서 상승 소식도 있었는데 이쪽이 좀 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1.5% 내려가면서 65,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요. 0.6% 오르면서 89,300원에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 대규모 투자 소식으로 강한 흐름 만들어졌던 자동차가 잠시 쉬어갔죠. 현대차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현대차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오늘 종가는 196,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기아 또한 1.5% 밀리면서 85,000원대에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모비스도 눈에 띄는 흐름은 보여주진 못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서 반면에 오늘장 주인공이 좀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바로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죠. 일단 특히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친환경 종합 사업으로 도약한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과 함께 잠시 주춤했던 포스코 홀딩스의 포스코 퓨처엠이 특히나 아주 급등세를 연출해주는 모습이었죠. 포스코 홀딩스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6%가 넘게 올랐습니다. 41만 6천원에 오늘 종가 확인이 됐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무려 13% 끌어올렸습니다. 34만 2,500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 그룹주들 가운데서 포스코 엠텍이나 스틸리온 같은 종목도 눈에 띄는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2차 전지에 관련된 종목들 오늘 역시나 급등 종목들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새로운 종목들이라기보다는 잠시 쉬고 다시 가는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좀 묶어봤습니다. 자, 일단 먼저 EN플러스부터 보실까요? 이쪽 10% 넘게 상승하면서 14,000원 근방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전극 제품 공급 개시 소식을 전하면서 다시 한번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알미늄 관련주들 중에서 사마알미늄 그리고 조일알미늄 같은 종목이 급등했죠. 사마알미늄은 무려 20%가 넘게 오르면서 96,600원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구산업부터 현대비엔진스틸, TCC스틸, 오늘 포스코홀딩스의 맹활약 속에 이런 쪽에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하는 흐름 보여줬죠. 아무래도 2차 전지 소재로 금속 쪽이 부각되면서 주가 강세가 연출되는 흐름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코스닥 종목인데요. 테라사이언스 같은 종목이 상한가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4,000원 위로 바로 도약하는 모습이었는데 사업 목적에 2차 전지를 추가하게 되면서 이렇게 주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고요. 자, 이 밖에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히토류 관련주로 강세를 보이는 세토피아 같은 종목 10% 가까이 끌어올리면서 2,8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올해 들어서는 조용히 좀 정체하는 모습을 보였던 조선주들 요 근래 들어서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금 출항 준비를 마친 모습인데요. 적자 탈출이 예상된다는 소식에 증권가에서는 지금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주들을 좀 묶어봤는데 보시죠. HD 현대중공업 3.3% 올랐고요. 이 밖에 한국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미포조선까지 대표적인 종목들이 모두 3%대에 나란히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상승 탄력이 오늘장 아주 눈에 띄지는 않았지만 연속해서 최근 들어서는 연이은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는 점 다시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도 이틀 연속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900선에 안착해주는 흐름이었죠. 전장 대비 1%가 넘게 올랐습니다. 1.07%, 그리고 포인트로 10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903.84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 움직임 좀 보시죠. 900선으로 올라오고 나서 이 코스닥은 오늘 움직임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저점이 900이고요. 고점이 906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장중 내내 1%가량 상승권에서 횡보세를 보여주는 흐름, 내내 확인되는 흐름으로 결국 90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보겠습니다. 기관이 사줬고요. 외국인이 장중 파는 흐름이었는데 장 후반 들어서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더 붙었습니다. 자, 보시죠. 기관이 83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고 외국인이 결국 매수가 또 많은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78억 원 정도 순매수세 보여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은 홀로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770억 원가량 매도 우위가 기록됐습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역시 주목할 만한 건 2차전지였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에서 5천억 원 투자 유치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시 활기를 좀 찾아주나 싶었는데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종가상 보시면 에코프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0.6% 올리면서 61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에코프로 BM이 조금 더 강했죠. 3.5% 강세로 27만 7,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 밖에 LNF 보시면 이쪽 호재 소식이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배터리 조인트 벤처 공급 협력업체 선정 소식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강한 흐름 보였는데 5%가 넘게 올랐습니다. 31만 4천원에서 오늘장 마감이 됐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첨보는 사실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첨보 보시면 전장 대비 0.3% 소폭 상승하면서 26만 2천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요새 상당히 강했던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주들, 이쪽 오늘장에 좀 차익 실현이 나와줬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들부터 분명한 약세를 보였죠. 셀트리온 일단 헬스케어부터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이쪽이 3.75% 내려가면서 74,400원에 거래 마쳤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제약도 좀 약했습니다. 2% 가까이 내렸죠. 93,1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가운데 있는 HLB도 1%가량 내려가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장에서는 연이은 급등세를 보였던 케어젠이 오늘장 눈에 띄게 좀 내려갔죠. 케어젠이 6% 이상 내려가면서 22만 4천원에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밖에 K-팝 아티스트들의 활약상으로 요새 고공행진 중인 엔터주들이죠.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52주 신고가까지 기록이 됐습니다. 5% 넘게 끌어올리면서 8만 5천원에 오늘장 종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특징주 살펴보시죠. 특징주 제약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요새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강세를 유도해줬던 중대한 이벤트죠. 세계 3대 암학회라고 볼 수 있는 AACR이 오늘 개막일입니다. 자, 그래서 한 발 먼저 움직였던 시총 상위의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축제 분위기에 발맞춰서 제약바이오 종목들 급등세를 보인 종목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 종목들 좀 묶어봤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우선 그동안 고생을 참 많이 했던 종목들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셀바이오 보시면 이쪽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57,800원에 장 마감이 됐는데 정말 오랫동안 숨죽여 왔었죠. NK치료제 이쪽에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의 상한가 기록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신라젠 이쪽에서는 고형암 치료제 일상 승인 소식에 급등세 보였습니다. 신라젠 16% 끌어올리면서 6,85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자, 그리고 신풍제약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3상 종료 전환 소식으로 모처럼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우선주까지 같이 급등세였고요. 종가상으로 신풍제약 10% 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셀리드도 급등세가 나왔죠. 16%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AACR 참가하는 기업들이 사실 모두 다 강했던 건 아닙니다. 이 가운데서 유난히 눈에 띄었던 종목들을 좀 묶어봤는데요. 큐리언트가 17% 이상 올랐고요. 매드팩트도 장중에 아주 강했는데 윗골이 좀 달았습니다. 7% 올리면서 28,350원에 거래를 마쳤고 그리고 루닛도 6% 넘게 올리면서 62,4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엠폭스 관련주들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10명까지 나왔다는 소식, 이런 공포감과 우려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캐스피온 같은 종목이 상한가까지 안착하면서 1,085원에 오늘 종가 나왔고요. 미코바이오메드도 결국 상한가까지
도달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8,710원이었고요. 이 밖에 큐로컴이 8%, 그리고 랩지노믹스 9% 올려졌고 진매트릭스가 22%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종가는 5,640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